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서관 사용설명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화읽기와 도서관의 세 번째 파트, 도서관 사용설명서의 첫 번째 시간, 자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문화읽기의 기본이 제가 도서관이라고 말씀드렸고, 도서관 자체가 문화읽기를 하는 문화의 공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도서관의 역할 중에 하나를 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도서관은 책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죠. 조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왜곡됐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한 조직도 있고, 규정도 많고, 도서관에 굉장히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도서관이,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 학교를 중요하게 하고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은 학교라는 곳은 선생님이 있어야지 가르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학생도 와야 하는 것이고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조직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거기서 일하는 의사에 대한 간호사들에 대한 또 환자에 대한 조직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에 대한 얘기와 사세에 대한 얘기가 좀 균형 있게 진행됐으면 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것도 자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서관이 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책이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아니라 그 책이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어떻게 움직이냐 사세의 역할을 일단 접어두고 그 상상의 날개를 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책의 세상이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 세상일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그 책들을 보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은 도서관은 엄마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그 상상의 날개 속에서 아이가 도서관에서 그런 책을 보고 싶어 할 때, 또는 거꾸로 얘기하자면 도서관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을 빌려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예, 책 읽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서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참 도서관 가서 그 많은 어린이 책을 보고 엄마, 아빠, 아이 그리고 사서 선생님 다 둘러앉아서 책을 읽고 노래를 하고 그 책이라는 매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도서관이라고 봅니다. 사서가 아니라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마음대로 고르는데 문제는 우리 부모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에게 특정한 책을 읽히려 하고 안 읽으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보다 뒤떨어질까 생각하고 누구나 잘하는 성장 속도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걸 못 견뎌하는 거죠. 근데 아이 시각에서 보면 자기 키만한 키보다 훨씬 큰 높이의 서가 한 칸 정도가 자기 키 정도뿐이 안 되는 그 속에 많은 책들을 뒤지고 읽고 하는 그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다양함이 있을 겁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그 다양한 얘기들, 다양한 그림들, 얼마나 신납니까? 자기 늘 주변에서 봤던 엄마 아빠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엄청 다양한 일들이 이 책 속에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모 도서관에 갔을 때 한 30분, 1시간 정도 그 어린이 서고 쪽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자원봉사하는 엄마들이 열심히 책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서가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막 떠들고 책도 읽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열심히 테이블 위에 놓인 책들을 집어서 끼고 있길래 아니 어떤 아이가 자발적으로 서가에 가서 책을 빼본 아이가 몇이나 될까?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 아이들은 책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책을 빼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보다 던져놓고 가면 다른 아이가 와서 그 책을 들여다보는데 그 기회를 뺏어가는 거죠. 많은 아이들은 그냥 도서관 재밌어서 놀러와서 뛰어다닐 뿐이지 굳이 책을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특정 책을 찾아보고 서가를 돌아다니고 있으면 쫓아다니고 그 아이가 빼본 책을 유심히 보다가 그 아이가 떠나면 그 책을 펼쳐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점점 책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네 부모들이 너무 부지런하구나. 도서관 깨끗이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서가에 책이 꽂혀 있어야 아이들이 빼갈 거라고 상상하는구나. 근데 아이들은 책은 놀이도구이지 절대 이 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독서라든가 문자를 읽기라든가 문해라든가 별 상관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들은 세상을 만나는 겁니다. 놀이공간을 하나 만나는 것이고 그 전 성장을 조금씩 커가면서 그 중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캐릭터, 선호하는 동물, 선호하는 얘기, 선호하는 작가 찾아가면서 책을 빌려서 들고 나옵니다. 미국 공공도서관 출입문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몸집만한 가방에 책을 넣고 낑낑 메고 나옵니다. 엄마는 뒤에서 스무트하게 웃으면서 따라오지 절대 그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네 도서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엄마가 차 끌고 와서 아이도 없이 와서 어린이 책을 잔뜩 빌려서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집에 있는 거죠. 도서관에 올 기회도 없는 거고. 엄마는 낮에 와서 책을 빌려다 놓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아이에게 그 책을 책장에 넣어놓고 읽으라고 강요하는 거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그 책을 갖는 이유는 당연히 빌려보라고 갖고는 있지만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우리나라는 입시 때문에 중고등학교만 가면 벌써 책도 안 읽습니다. 근데 실은 중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뭐냐면 로맨스 소설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만든 그네들의 생활을 담아내고 그들이 동경하고 꿈꾸고 잠 못 이루고 하는 그 얘기들을 엄청 많이 팔리고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서는 어린애 중간 층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책들 읽게 되고 점점 더 책을 몰려고 안 읽게 되는 거겠죠. 근데 청소년기에 읽어야 할 책들은 이게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도 부모들이 책을 막 골라주는 경향이 보이지만 중고등학교만 되더라도 벌써 부모들은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고전 백선, 우리나라 고전 100권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고전 100선 다 못 봤습니다. 아니, 아주 솔직하게 말하자면 거의 안 봤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이미 사방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다 내용도 다 알고 마치 내가 읽은 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정작 책을 안 읽습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뭐니? 책을 읽는 목적이 스토리, 줄거리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 줄거리에 대해서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은 안 봅니다. 왜? 우리는 책을, 줄거리를 이해하라고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시조차도 의도를 파악하고 여기에 담긴 의미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어가면서 읽게 합니다. 그 시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표현이라든가 책에서 보여주는 그 말투라든가 문장이라든가 거긴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책을 읽히는 법이 다르죠. 청소년기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책을 봅니다. 별별 책을 다 봅니다. 그 별별 책을 다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겠죠. 너와 나가 다른 이유가 뭘까? 너의 존재, 나의 존재 서로 존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렇게 커가면서 나는 뭘 하고 싶어 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커서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실은 다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때 그 시절이라고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으면서 심지어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도 도서관에서 약속을 잡고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왜?
별로 갈 데가 없으니까요. 미국 그 단어 중에 하나 몰렛이라고 있습니다. 몰. 우리가 쇼핑몰 할 때 몰, 렛, G. 몰렛이라는 단어인데 허구한 날 몰에 가서 사는 청소년들 보고 몰렛이라고 합니다. 몰에 사는, 마트에 사는 쥐만큼. 그래서 그러한 아이들을 계도하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아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조그만 부스들이 많습니다. 그 부스를 따로 놔둔 게 아니라 서가가 있는 공간 내다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모여서 협업해가면서 공부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심지어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내 스스로가 나 뭘 했으면 좋겠어.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스펙트럼이 넓은지를 거기서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진로를, 자기 인생 항로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대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도서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도서관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전문 서적을 읽고 밤새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책을 놓고 공부하다 보니까 도서관을 찾죠. 그래서 도서관에 가보면, 대학 도서관을 가보면은 그 캐럴이라고 그러죠. 혼자 앉아있는 독서실 같은, 독서대 같은 것들이 서가 중간중간 여러 군데 많습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사물함도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을 가져다가 빼다가 쌓아놓고 잠가놓기까지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내가 이 책을 점유하겠어. 뭐 대출하는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대출한 책을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숙사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 서가에다가 자기가 끼워놓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 보고 책을 읽어라, 연구를 해라, 공부를 해라, 시험 문제 나온다, 교과서조차 제대로 갖고 다니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공부는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정답 위주죠. 강의록이나 교재에 나오는 책 외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연습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도서관이 진정 자원이 있는 그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그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것을 읽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글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한데, 기회는커녕 단답식의 OX 문제, 단답식 문제, 그리고 스피드 퀴즈처럼 짧은 시간 안에 답을 내는 것, 거기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도서관을 왜 가는지 개념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말하는 자원이라는 것이 꼭 책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 말하는 우리 자원이라는 것은 책을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에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 실은 다 모두 자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책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니까요. 그래서 도서관 건물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도서관들은 굉장히 삭막하지만 조금 교외로 나가면 도서관 건물은 주변에 공원을 끼고 있거나 자체가 공원 속에 들어앉아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공간 전체가 도서관이죠. 그래서 심지어 도서관 주변 경관 속에는 자연 친화적인 얘기, 환경에 관련된 얘기,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를 키운다든가, 새집을 지어준다든가, 텃밭을 만든다든가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모임도 열 수 있고요. 굳이 건물 안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앉아서 독서 모임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도서관이 기획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도서관이 그런 행정적이고 뭐 관료적이고 그리고 아주 뭐랄까 고답스러운 책만 있는, 소위 옛날 말하는 사세상 나이 든 여자 선생님이 안경 아래로 깔고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인상이 아니라 그냥 자유분방하고 떠들고 얘기 나누고 질문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나 개개인도 다 휴먼으로서 하나의 도서관 자원으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서관의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휴먼 라이브러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휴먼 라이브러리가 뭐지? 그러니까 인간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고? 인간 도서관? 그 인간이라는 것은 특정 직업, 특정한 부류들에 대한 특정 어떤 뭐랄까 인간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에 대한 얘기, 직업에 대한 얘기, 종교에 대한 얘기, 이런 사상에 대한 철학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내비게이터로서의 도서관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인 거죠. 저 역시 몸이 불편하니까 누군가 나를 불러서 얘기해. 넌 어떻게 살아왔니? 보통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았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이런 불편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를 듣는 거죠. 아마 TV에서 보면 유키즈 뭐라는 정확한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보면은 사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아마 그게 도서관의 얘기라고 봅니다. 도서관이 해줄 수 있는 얘기. 그 사람들이 그게 유명인이고 알려진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듣고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게 됐구나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작은 동네에서 본다면 주변에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가게 주인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지역사회를 위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그러더군요.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다 필요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 협업하고 하지 않으면 애 키우기 쉽지 않다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도서관이 해야 할 일이 뭐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 우리 도서관은 그런 책들을 어떻게 믿기죠? 아이들이 찾을 수 있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서로 즐길 수 있고, 그래서 그 동기를 부여해주고, 얘기를 나누고,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시장 같은 곳입니다. 시장에는 물건 팔고 하는 사람도 있어야 사는 사람이 찾아오듯이 도서관이라고 열어놓고 책을 가져다 놓고 굉장히 세상의 다양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고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 그 게이트웨이라고 찾아왔더니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많은 교감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으로서의 도서관은 돌멩이국 얘기입니다. 제 의도는. 돌멩이 하나를 깨끗이 써서 큰 솥에다 넣어놓고 끓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돌멩이를 끓여서 먹는다고? 온 동네 사람 보면 가만히 쳐다보고 한마디 하는 거지. 아 여기 파를 썰어 놓으면 맛이 더 나겠다. 그럼 그 돌멩이국이 궁금해서 누군가 쭈르르 집에 뛰어가서 파를 하나 가져오고 감자를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양념을 가져오고 결국은 돌멩이를 딱 빼내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맛있는 국이 되는 돌멩이는 아무 의미 없는 도서관의 자원은 궁극에 지금 세상 하는 것을 보면은 도서관이 이미 다 분파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 아, 저게 도서관인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가졌던 역할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 아니, 사사의 역할이 그런 거였다는 거. 도서관은 그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이지만 사사의 역할이 그랬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 그럼 그렇다고 그 많은 책 같은 자원들이 의미 없어? 우리나라 요즘 공공도서관을 보면 공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막 버립니다. 사는 책도 많지 않지만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샀던 책들조차도 마구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법정 권수를 못 쳤어 하면은 막 기증을 받습니다. 낡은 책, 중복된 책, 아무도 읽지도 않는 책. 그리고 또 그것도 버리고. 악순환이죠. 그럼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어야 할까? 어떤 식으로 관리할까? 물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도서관의 책은 어느 한 어느 한 조그만 도서관이 적정선을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만 권을 해마다 수천 권씩 버릴 수 있어 한다 하더라도 굳이 수천 권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다고 도서관이 넘쳐나도록 책을 많이
살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조금씩 조금씩 순환해 가면서 소위 우리 국물 낼 때 그러죠. 물 붓고 뭐 넣고 하면서 계속 물만 붓고 있지 않습니다. 졸이고 다시 물 붓고 졸이고 하면서 이게 맛이 우러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것은 진국만 남게 되겠죠. 그 진국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뭘까 하는 거죠. 시류에 따라서 사달라는 책만 쫙 쌓다 보면은 아무 색깔이 없는, 도대체 이 많은 책들은 잡동사니가 되는 거죠. 한번 소위 말하는 고물상 한번 봅시다. 고물상도 예전에는 탁 치는 대로 쓰레기들 긁어 모아서 나름대로 분류해서 장사를 했는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은 고물상도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돈이 되지만 나는 플라스틱만 모을 거야. 나는 뭐만 모을 거야. 색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전문관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이 전문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전문화된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의 색깔을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철학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그 지역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화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과 주변적인 부분이 다 어우러져 있겠죠. 그 전체 흐름을 보면, 시간에 따라 흐르는 걸 보면, 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왔고 이렇게 변해왔고 예전에 이랬어 알 수 있는 가장 코어한 부분들만 유지하면서 지켜가면서 새로운 자원이 들어오고 새로운 문화가 유입되어지고, 이게 회자되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건 사라지고 핵심적으로 남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경감있게 남는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모으는 대표 도서관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모으는 보존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지, 서가가 넘쳐나니까 무조건 끌어다 모아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존 도서관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대표 도서관 또는 보존 도서관을 얘기하려면 보존 도서관이 지금 얘기할 시점이 아니다. 보존 도서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통계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책들을 샀고 어떤 책들이 살아남았고 어떤 책들이 이 지역사에서 의미가 있는가를 추적해가면서 분석하고 그것을 한데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체계적이다. 이거 선행적으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보존 도서관도 역시 아무 색깔 없는 그냥 정크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남겨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 구분하고 찾아내는 게 사사의 해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그냥 수박 거살기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구나,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